학습하는 방송, 부자 되는 방송.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미국 정권 시장이 당분간 오를 것 같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계속 나오네요. 나스닥이 당분간 계속 상승할 것 같다. 역사적으로 1986년 이후에 6개월 연속 상승한 것은 6번이 있었는데 그게 대부분 다 지금 제외하고 5번이 전부 다 1년 후에 18% 수익이 날 수 있을 정도로 1년 이상 지속됐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오늘 보시면 지금 이제 6개월 연속에 상승하는 건데 그다음 대개 보면 평균치가 1년 지났을 때 18%까지 그러니까 한번 불이 붙으면은 정시가 꺼지지 않고 계속 이러면 올라가는 모양입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6번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6번.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 무드를 탄 것이 6번이 있었는데 6번이 대개 평균적으로 그게 주가 상승 무드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1년이 지났을 때 18% 정도 성장했다고 그러네요. 18% 정도.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18%까지 성장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6개월 됐으니까 앞으로 한 9% 정도 더 성장할 것 같다. 절반 정도. 여기 보시면은 We are still early. 강세장의 초기 단계에 있는 것 같다.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6번 있었고 이번을 포함해서 5번은 12개월 정도 지속이 됐고 그리고 12개월에 시작된 지 12개월 됐을 때 대개 평균적으로 18% 정도 주가가 상승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 9% 정도 더 오를 것 같다. 그리고 시트벨트를 꽉 매야 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네요. 우리는 아직 초반에 있습니다. 나스닥 100은 1986년 이후에 6번째로 6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이전 5번 모두 나스닥 100은 12개월 이후에 단 한 번도 하락 마감하지 않았고 평균 18% 상승했습니다. 역사적 사실은 나스닥 100이 3개월 후에 9% 더 높아질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단단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항상 미국의 이 정신은 이런 역사적 경험들을 다 이렇게 숫자로 드러내기 때문에 역사가 반복될 수도 있지만 또 반복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강세장이 예상외로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네요. 여기 보시면은 6번째로 6개월 연속 상승하는 이번 경우가 6번째입니다. 1986년 이후에 6개월 이상 강세장이 지속되는 6번째입니다. 기존의 5번은 전부 다 1년 후에 18% 올랐습니다. 18%. 자, 그다음에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투자는 투자 대상을 잘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분별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섹터 투자를 했을 경우는 리츠 투자를 많이 했거나 헬스케어 투자를 했거나 에너지를 투자했거나 소비재를 투자한 사람은 많이 이번에 뒤처졌죠. 이번에 이런 가장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기술주에 투자했던 사람들입니다. 기술주에. 그러니까 그 밖의 분야하고 기술주 투자자들 사이에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야를 잘 선택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기술주입니다. 기술주. 전체에서 차지하는 기술주 비중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례적일 수준으로 높습니다. 기술주 비중이. 이게 고평가됐다는 이야기죠. 여기에 돈을 집어넣은 사람은 돈을 번 겁니다. 기술주 외의 분야에 투자했던 사람은 방어주, 뭐 소비재라든지 이런 데 투자했던 사람은 돈을 많이 잃은 겁니다. 기술주. 물론 이 기술주 우세가 앞으로 계속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겠는데 어쨌든 이번에 여러분들 성패를 결정지은 것은 굉장히 기술주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많이 덕을 본 겁니다. 이것은 정말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현재 기술주와 기술 관련 주식들이 주식시장의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록적인 겁니다. 이 수치는 2000년도 닷컴 버블 때보다 5%포인트 더 높습니다. 그러나 방어주는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그게 이렇게 분야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공병호 tv에서 성장하는 방송, 학습하는 방송, 부자되는 방송을 할 때 항상 이렇게 전체 거시적인 경향은 어떤지 그리고 분야별로 우리가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제 이야기도 소개하고 그다음 이 분야의 전문가들 이야기도 함께 소개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송을 여러분 시작할 때 초기부터 제가 반도체 투자 좀 하라고 계속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AI 혁명에 결국은 여러분들 청바지 산업이 반도체니까 상당히 오래 갈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조금 수용했던 분들은 이번에 많이 벌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은 기술주 비중이 기록적인 56%를 이렇게 이제 이번에 차지했는데 당분간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보시죠. 이런 자료도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AI 데이터 센터에서 전력 수요가 앞으로 10년간 4배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가장 큰 장애물은 AI 혁명의 장애물은 전기 문제 같아요. 전기 문제.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환경부가 무슨 댐을 다 없애고 이런 전기 문제를 소홀히 하는 것은 치명적인 거죠. 향후 10년간 4배 증가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또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반도체 수요가 얼마나 많이 증가하겠냐 이야기죠. 그죠? 여기 이제 보시면은 우리는 더 많은 전기를 필요로 합니다. AI 성장이 곧 전기 때문에 제약을 받을 것 같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는 10년 동안 4배 증가할 겁니다. 그럼 동시에 여러분들 뭐가 생각납니까? AI 반도체 칩이 수요가 얼마나 많이 증가하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미국 고용시장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냉각되네요. 그러니까 동시에 이런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미국의 이 사람을 고용하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는 그런 고용주들의 수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고용 사정이 악화가 되니까 인플레이션이 상당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미 연준이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보시면은 미국 고용이 빠르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2011년 이후 9월 고용주의 고용하려고 하는 의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71%가 감소한 수치입니다. 고용이 정체 동결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금리를 더 공격적으로 낮출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유동성 공급이 더 될 것이다. 주가는 부양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딱 요약 정리하시면은 대충 이제
판세를 우리가 전체 큰 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저한테 가끔가다 여러분들 비트코인하고 비트코인 외에 알트코인에 어디에 투자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뭐 제가 이제 그런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니까 오늘 어마어마한 여러분 전문가를 한 사람 만났습니다. MIT를 나와 가지고 이 소위 암호화폐 업계에 뛰어든 찰리 리라는 사람입니다. 아주 사업 잘하게 생겼네요. 개인적으로도 엄청난 부자입니다. 비트코인을 2011년부터 모아가지고 라이트코인 10월 중에 ETF 승인을 받는 아주 성공한 암호화폐가 합니다. 라이트코인의 파운드인 찰리 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라이트코인을 창업한 것은 후회합니다. 그냥 그 돈을 가지고 should have just bought bitcoin. 그냥 비트코인을 사 모았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기자가 물어보니까 제 라이트코인 창업 안 합니다. 그냥 비트코인 샀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Just buy BTC. 그냥 비트코인을 사시기 바랍니다. Don't do anything else. 다른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뭐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제가 근래에 들어서 암호화폐를 많이 다루는 것은 완전히 암호화폐가 소비재주, 반도체주, 기술주, 헬스케어주 이걸 자산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말로 자산 클래스라고 하죠. 자산 카테고리로 하는 겁니다. 암호화폐가 자산 클래스로 자리를 잡았다고 완전히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방송을 하는 겁니다. 금, 원자재 섹터, 반도체 섹터, 기술주 섹터, 헬스케어 섹터, 소비재 섹터, 금융 섹터와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섹터가 생긴 겁니다. 암호화폐 섹터가. 크립토 섹터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다루는 겁니다. 찰리 리 어마어마하게 이런 내공이 있는 사람인 겁니다. 본인이 투자자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암호화폐를 창업해가 여러분들 크게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중국계네요. 라이트코인 창시자인 찰리 리가 라이트코인을 창업한 것을 후회하며 대신에 비트코인을 계속 샀어야 됐다고 방금 밝혔습니다. 그냥 BTC를 사세요. 다른 건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예, 그냥 비트코인을 사서 보관하라고요. 팔지 마시고 그리고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이러지 않습니까? Just buy bitcoin이라지 않습니까? Store away. 그냥 사서 그냥 보관하시고 don't sell anything. 어떤 것도 팔지 마시고 don't do anything else. 예, 암호화폐 관련 다른 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같은 방송을 내보내도 가슴 척 깊이 받아들이신 분도 계시고 그냥 뭐 한 귀에 듣고 한 귀에 흘리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인터뷰입니다. 찰리 리. 어마어마한 내공을 가진 사람이죠. 본인 자신이 여러분들 암호화폐를 만들기도 한 거니까. 그죠?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들 기자가 물으니까 마지막에 한참 생각하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이야기 해도 되나? 굉장히 진심이 담긴 이야기인 겁니다. 제가 인터뷰 보면 혼자 웃었습니다. 아, 저 양반이 망설이구나. 진짜 이렇게 공개적으로 내가 이걸 진짜 이렇게 속내를 진짜 털어놔도 되나? 그런데 털어놓은 겁니다. 예. 저 자신에게 해줄 조언은 기자가 묻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냐고. 당신 그동안 크립토 업계에서 날렸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놀랍겠지만 이걸 상당히 여러분들
망설이다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나오는 거가. 한참 지금 기자 질문을 듣고 한참 좀 입을 다물고 있다가 이런 어렵게 털어놓는 겁니다. 저 자신에게 해줄 조언은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런 조언하면 놀라겠지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그냥 비트코인 사서 보관하시고 팔지 마시고 그리고 암호화폐 관련해서 다른 데 투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자기 비트코인 갖고 있다고 자랑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건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대박 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메시지 하나만 머릿속에 담으면은 오늘 그냥 크게 성공한 겁니다. 그게 제 조언일 겁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은 찰리 리가 이런 겪었던 전철을 밟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저처럼 창업해서 골치 아플 필요가 없습니다. 라이트코인 창업해가 돈 못 벌었습니다. 두통만 엄청 있었습니다. 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냥 비트코인 사세요. 보관해 두세요. 익명 유지하세요. 보유하세요. 아무것도 팔지 마세요. 그게 더 나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자가 아가씨인데 여러분들 굉장히 크게 웃잖아요. 너무나 본인이 기대했던 거하고 다른 이야기가 터져 나오니까. 그죠? 천금 같은 조언입니다. 천금 같은 조언. 제가 암호화폐를 여러분들 집중교육 근래 다루는 그 숨은 뜻, 그거를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추적하니까 이게 찰리리처럼 여러분들 걸출한 인물도 만나는 겁니다. 매주 5만 원씩 삽니다.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적립식으로 사시는 거죠. 그냥 BTC를 사세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투자를 여러분들 간단하게 하라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오를지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를지 무슨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SCHG를 사세요 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비트코인을 사세요. SCHG를 사세요. 그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실물 여러분 유가증권은 SCHG를 사시기 바랍니다. 암호화폐는 뭐 BTC를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다른 말 없다는 겁니다. 라이트코인이 지금 이제 10월 달에 나오니까 굉장히 성공한 경우죠. 이런 경우는. 굉장히 성공한 사람인데 불구하고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암호화폐의 왕중왕은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아주 성공한 사람입니다. 전체적으로 알트코인에서 솔라나, 리플과 함께 ETF가 기대되는 알트코인 중 하나가 라이트코인 찰리 리가 창업한 겁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제가 오늘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는 겁니다. 이 사람만큼 이 업계와 속성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찰리 리처럼. 그 사람이 뭘 권하냐 이야기는 비트코인을 사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사라고 비트코인을 사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돈이 억수로 남으면 다른 걸 사도 되는데 그전에 비트코인을 사라는 이야기죠. 아주 여러분 내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 다른 뛰어난 유튜브들도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사람입니다. 제가 27살에 이런 경제학학위를 마치고 28살부터 일을 시작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쓴 책이 아마 200권 정도 될 겁니다. 200권 정도 글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유튜브들에 비해가 콘텐츠를 제너레이션 생산한 능력이 여러분들 출중한 거죠. 이게 그냥 쏟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 하니까 그렇게 오랜 한 40년 정도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정보를 변별하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들 빠릅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들 진짜 맥을 짚고 있는 겁니다. 딱 맥을. 돈의 흐름에 맥을 짚고 있는 겁니다. 암호화폐 투자의 맥을 짚고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실력도 있는 천재입니다. 거의 천재. 중국계 부모 밑에서 컸네요. 아이보리 코스트면 여러분들 아프리카에 살았는데, 아프리카에 살았네요. 아프리카에. 아이보리 코스트. MIT를 나왔으니까 엄청나게 이런 똑똑한 사람이죠. 구글, 코인베이스 다 거쳐가지고 아주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인터뷰이기 때문에 라이트코인 창업자 이야기를 좀 더 제가 추적해서 들어갔습니다. 이 양반이 진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Buy 비트코인, store away, 그냥 보관해 두세요. Don't sell 비트코인, 비트코인 절대 팔지 마시기 바랍니다. Don't do anything else related. 다른 거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돈 생기면 비트코인 사세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돈 생기면 돈 생길 때만 비트코인 사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도 여러분들 굉장히 사람이 참 극악하게 생겼네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인터뷰입니다. 오늘 주옥 같은 인터뷰입니다. 핵심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조언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더 추적을 들어간 겁니다. 진짜 이 양반의 정신세계가 어떠냐. 찰리 리가 말했다. 비트코인을 바잉 사고 홀딩하고 그리고 BTC 도미넌스, 비트코인이라는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는 거다.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이 여러분들 인터뷰가 좀 긴데 인터뷰를 요약을 해봤습니다. 라이트코인의 창시자인 찰리 리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에 대해 갖고 있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첫째, 비트코인을 사고 익명으로 보유하는 것이 알트코인을 개발하는 것보다 낫다. 찰리 리의 발언은 라이트코인 창시자인 찰리 리는 라이트코인을 만드는 것이 자신에게 더 많은 돈을 벌어주지 않았고 더 나은 투자 전략은 비트코인을 사고 안전하게 보관하고 익명으로 보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단순하고 장기적인 비트코인 축적 전략이 아주 뛰어난 투자 전략이다. Long-term BTC Accumulation Strategy. 장기 비트코인 축적 전략. 비트코인은 확고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BTC 도미넌스, 장기 보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둘째, 비트코인의 단순성과 안정성이 장기적인 부의 축적에 가장 낮은 위험을 제공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비트코인 투자가 위험하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위험 자산으로 이야기하지만 찰리리는 전혀 다르게 보는 겁니다. 이런 격차가 이제 투자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죠. 비트코인은 흔히 디지털 금으로 불리며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알트코인보다 우수한 가격 성장률을 보여왔습니다. 찰리리의 투자 철학은 바이 앤 홀드 전략, 단순히 매수한 이후에 보유하는 전략과 달리 적립식으로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을 통해 알트코인의 변동성 위험을 완화하고 복리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일정 기간에 여러분들 일정한 액수를 계속해서 불입하듯이 SCHG를 여러분들 사는 거와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에 계속 일정한 돈을 집어넣어가 여러분들 사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의 익명성, 장기 보유의 용이성, 단순성은 부를 축적하기 위한 가장 낮은 위험의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 포인트가 여기 등장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이런 비트코인 투자가 엄청나게 위험한 투자라고 보는데 찰리리는 그렇게 안 보는 겁니다. 가장 낮은 위험. 왜? 어차피 우상향이 아니고 폭발적으로 여러분들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양대축인 겁니다. 실물이름 유가자산을 투자할 때는 SCHG, FTC, SMHX 이렇게 여러분들 우선순위를 두고 모으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비트코인은 또 다른 장르로 여러분들 모아가는 겁니다. 부를 축적하기 위한 가장 낮은 위험의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네. 전략의 단순함이 복잡함을 이깁니다. 복잡하게 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복잡하게 하려면 그게 다 속이려고 복잡했지 세상은 전부 다 여러분들 다 단순하지 않습니까? 단순함이 복잡함을 이긴다. 예. 영어 표현이 아주 멋있네요. Simplicity in strategy often triumphs complexity. 이렇게 표현을 썼네요. 예. 오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투자 전략의 또 하나의 큰 그런 조언이 이제 온 거죠. 그러니까 점점 여러분과 함께 제가 방송 진행하면서 투자의 틀, 일본말로 왁구라고 하는 거죠. 그게 쫙 정립이 되지 않습니까? 자산의 이름 한 3분의 2 정도는 실물 자산에 투자하고 3분의 1 정도는 암호화폐의 제왕인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럼 뭐 투자 공부 별거 할 거 없습니다. 그냥 가끔 공병호 TV 들어와서 보시면은 되는 거죠. 워낙 중요한 인터뷰가 돼 가지고 여기에 원문을 이 부분만 한번 번역해 봤습니다. 앞에서 나온 내용이 반복되겠지만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 비트코인은 수년 동안 많은 알트코인을 지속적으로 능가해왔고 이것은 BTC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안전하게 보유하는 찰리 리의 조언과 일치합니다. 찰리 리는 골치 아픈 일 없는 접근 방식의 영향을 받은 현재의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사서 모으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죠. 매수 후 보유 전략은 아주 뛰어난 전략이다. 그리고 뭐 조금 비싸게 사도 별로 관계없다는 어차피 오를 거니까. 그죠? 비싸게 사도 여러분들 보시면 누굽니까 저기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여러분들 그 발사체 재사용 발사체도 전부 다 핵심 철학이 뭐죠? 심플리시티 단순함. 복잡하면서 전부 다 단순화시키지 않습니까? 투자 철학도 굉장히 단순화시키면 되죠. 생활도 단순화시키고 먹는 것도 단순하고 사고도 단순하고 인간관계도 단순하고 단순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투자 철학도 이러면 그러니까 투자 철학도 이러면 단순화시키고 나면 뭐가 올랐더라 이렇게 뭐 따라다닐 필요가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늦은 법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괜찮다는 겁니다. 왜? still early. 여전히 여러분들 초창기니까 뭐 늦었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물론 뭐 2011년에 샀으면 대박을 쳤겠지만 그거야 보기 겨운 일이고 just buy bitcoin don't do anything else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이 기자가 코인데스크에 이 아가씨가 이렇게 인터뷰를 한 50분 이상 여기에 52분 54초에 찰리 리 어드바이스 투 영 찰리 뭔가 하니까 지금 찰리가 아니고 젊은 날의 찰리에 대해서 어떻게 조언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 젊은 기자분이 찰리랑 이렇게 묻습니다. 옛날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은 젊은 찰리에게 어떻게 조언하겠냐. 그러니까 그냥 buy bitcoin, store away bitcoin, don't do anything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내 비트코인 몇 개 갖고 있다 이야기하지 말라. stay anonymous 여러분들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입국 다물고 모아라는 거지 않습니까?
얼마나 솔직한 여러분 이야기인지 기자가 물으니까 한참 생각하는 겁니다. 예? 내가 이 말을 해도 될지 안 해도 될지. 이렇게 여러분들 인터뷰가 쫙 예. My advice for myself would just to be 예.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젊은 날 다시 한 번 더 같은 길을 걸어간다면 아마도 이럴 겁니다. I think this will be surprising. 내가 이런 이야기하면 충격받는 분들 계실 겁니다. Which do be buy like 그냥 사는 겁니다. buy bitcoin, store away, don't sell anything, don't do anything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크립토 암호화폐와 관련 다른 짓 하지 말고 그냥 사라는 거죠. 뭘 사라? 비트코인을 사라는 겁니다. 기자가 묻지 않습니까? 그럼 당신이 걸어왔던 길을 하고 같이 걷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한 번 더 강조하지 않습니까? 내 같이 살지 말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냥 사라는 겁니다. 그냥 예. 제 자신에게 해줄 조언은 많은 사람들에게 놀랍겠지만 그냥 비트코인을 사서 보관해 두시고 아무것도 팔지 마시고 암호화폐와 관련된 다른 일을 창업도 하지 말고 암호화폐와 이런 다른 관련 알트코인 살 필요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그 위에 눌러 앉아 가지고 익명으로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돈 버는 방법이 이렇게 쉬운 겁니다.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진짜 대박을 친 겁니다. 가장 라이트 퍼슨을 만난 겁니다. 이 양반이 라이트 퍼슨인 겁니다. 암호화폐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겁니다. 왜? 본인이 창업도 해봤고 투자도 해봤으니까. 어마어마한 여름 정보입니다. 천금 같은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발자취를 따르지 말라는 말씀이십니까? 기자가 놀래가 이런 물어봅니다. 이 젊은 아가씨가 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 라이트코인 여러분 창업해가 딴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돈 많이 못 벌었습니다. 골치 아픈 일만 많았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그냥 비트코인 사서 보관해 두시고 정직하게 그 위에 앉아 있고 아무것도 팔지 마시죠. 결국 당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납니까? 이 전 세계 여러분 천재들 우리가 만나는 건 매일 아침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인 겁니까? 천재들이 바로 어제 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여러분 정청래가 어떻고 김민석이 어떻고 다 써잘데기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다음에 남는 게 없는 겁니다. 헛되고 헛된 일들인 거죠.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투자 잘 하셔가지고 일도 열심히 하셔야겠지만 그건 근로소득이니까. 예. 라이트코인 이게 이제 9월 30일 날 조금 시간이 지난 겁니다. 예. 라이트코인을 비트코인의 은으로 비유하고 비트코인은 왕과 국가의 재무부에 저장되지만 라이트코인은 개인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화폐입니다. 왕중왕으로 보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예, 이제 9월 30일 날 곧 승인될 것 같다. 굉장히 성공한 암호화폐 창업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알트코인 가운데 허용된 게 이더리움, 리플, 도지코인, 그다음에 이제 곧 되는 것이 솔라나, 카르다노, 라이트코인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거의 탑10 안에 들은 알트코인을 만든 탑10 창업자 안에 드는 거죠. 그런 사람이 우리와 함께 이런 조언을 하는 겁니다. 예. 비트코인의 투자에 늦을 때는 없습니다. 늦을 때 없습니다. 언제 올라타느냐 문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죠. 참조하셔 가지고 여러분이 또 자산군을 하나 확대해 나가는 그런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천재들 알아보겠습니다. 천재들의 통찰력을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래도 세상이 좋아져 가지고 엑스
플랫폼 같은 게 있고 하니까 그 천재들의 통찰력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으니까 정말 대단한 시대에 사는 거죠. 이 천재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잭 말러 굉장히 똑똑한 젊은 분입니다. 완전히 세상을 바꿀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세상을 한번 보시죠. 저에게는 우리는 세계를 비트코인으로 자본화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인류와 사회의 궁극적인 상태 또는 새로운 장이 비트코인으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세계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는 공정하고 공평한 금융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는 21세기 우리가 하는 일을 보는 방식은 고통 속에 앉아있는 막대한 양의 자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매력을 잃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찍어내니까요. 많은 구시대의 이상들이 이제 파괴되고 있고 바다 건너편은 잠재적으로 번영하는 새로운 세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화폐 공급량이 고정되어 있고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고 이동이 저렴하고 보유는 무료입니다. 프라이버시 이점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는 일은 구세계 신세계로 다리를 건설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모두에게 보여주던 그 다리 한가운데를 걷고 있습니다. 그 다리는 우리에게 부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제가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방송을 다루기 시작한 것은 앞에서도 강조한 바와 같이 부러지지 않는 다리라고 이제 본 겁니다. 제가. 이거는 부러지지 않는 아주 확고한 새로운 자산군이 탄생한 겁니다. 새로운 자산군이. 금, 은과 같은 그런 새로운 자산군이 탄생했는데 아직도 이걸 여러분들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부동산 그 눈에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뭐 설득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제가 확신을 가진 겁니다. 아 이거는 완전한 자산군으로 자리 잡았고 소멸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불가능하겠구나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이 잘 새기셔 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비트코인이 이제 자본한다는 것은 비트코인의 시가총액도 커지지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공동 창업자인 마이클 세일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비트코인의 시장 가치에 기반을 두고 또 2배 3배 정도의 신용이 창조가 되겠죠. 세계를 비트코인으로 자본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기존 시스템에서 자본은 고통받고 있고 구매력을 잃고 있습니다. 중앙은행마다 여러분들 다 돈을 찍어내니까 피아트 마니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대부분 다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의 구매력이 계속해서 여러분 낮아지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정의로운 여러분들 화폐 시스템을 구현하는 데 결정적인 겁니다. 화폐 공급량이 고정되어 있고 비트코인 공급량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접근성이 좋고 이동 비용이 저렴하고 프라이버시 혜택이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는 겁니다. 이 잭 말러스가 아주 여러분들 똑똑한 양반인 모양입니다. 이 스트라이크의 창업자이자 CEO고 수수료 없는 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 결제 플랫폼을 여러분 만들고 있고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이 법정 통화로 만들어지는데 크게 기여한 인물이 잭 말러스인 거죠. 여러분 보시고 이 참 천재들입니다. 금융업계에 뿌리를 둔 집안 출신이지만 대학을 중퇴하고 코딩에 전념하며 비트코인 기술자로 성장했다. 영향력이 굉장히 큰 그런 인물입니다. 자, 여러분 이 천재 이야기 또 보시고 다음에 이야기 한번 했지만 한 번 더 여러분 강조하는 멕시코의 3위 살리나스 그룹의 회장 이야기를 조금 더 원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분이 블룸버그에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9월 달에 나왔네요. 9월 달에. 이제 인터뷰는 스페인어로 했지만 더빙을 해줘 가지고 실시간으로 이 블룸버그에 나와 가지고 이런 멕시코의 3위 살리나스 이름들 그룹의 회장인 억만장자가 그의 개인 포트폴리오 자산 포트폴리오의 70% 정도가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관련 주식에 투자하고 있고 그리고
금에 30%를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보시죠. 70세네 올해. 70세. 어마어마한 부자겠네요. 이분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기자가 묻습니다. 대부분 시간에 열정적이 당신은 대부분의 시간에 클립토 열성가로 잘 알려져 있지만 어느 정도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이건 좀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참 좀 아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올인 상태인가요? 아니면 조금 더 신중해졌습니까? 여전히 저는 올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회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개인 자산의 대부분을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이게 좀 특수한 상황이죠. 제 개인 포트폴리오에서 제가 직접 관리하고 자산 할당을 결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전부 올인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관련 노출이 약 70%이고 나머지 금과 금 채굴업자 노출이 30%입니다. 70대 30 그게 답니다. 저는 채권도 갖고 있지 않고 제 회사 주식을 제외하고는 다른 주식이 없습니다. 굉장히 극단적인 그런 주장인 거죠. 이제 통상 여러분들 올인하고 싶은 욕망이 있더라도 이렇게 큰 부자들은 올인할 수 있지만 보통 사람들은 전문가들은 대개 10%를 이야기하죠. 10%를 넘어서지 말라고. 그런데 비트코인 같은 데 너무나 확신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한 20% 정도까지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5%, 10%, 20% 정도. 그러니까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도 빨리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ETF를 허용해 줘야 돼요. 비트코인이나 ETF를 여러분 허용하게 되면 분실 염려 같은 거나 해킹 염려가 없기 때문에 편안하게 이런 자산을 정식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대가로 이제 0.25% 운용 수수료를 내는데 이런 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모르는 지갑에 갖고 있는지 아니면 뭐 거래소에 갖고 있는지 지갑 같은 데 갖고 있겠죠. 그게 조금 더 안전되니까. 한국에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어떻게 투자하십니까?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투자해야 되죠.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그리고 이제 간접 투자를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마이클 세일러가 이끌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레이트 주식을 살 수도 있는 거죠. MSTR이지 않습니까? MSTR 주식을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투자를 하니까. MSTR 주식을. 그리고 이제 스위스 국립은행도 MSTR 주식을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하버드 대학은 기부금을 블랙록이 운영하는 IBIT 비트코인 ETF에 투자를 하고 다른 회사들은 MSTR에 직접 투자하지 않습니까? MSTR에. MSTR 이름 주가 동향을 보게 되면은 대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10% 정도 오르면은 10% 오르게 되면은 한국에서 이렇게 판매가 금지되어 있는 비트코인 ETF 블랙록의 IBIT 같은 경우는 거의 10% 같이 오릅니다. 그런데 MSTR은 레버리지를 끼고 여러분들 투자를 했기 때문에 1.7배 정도 오르면 17배 정도 오르는 겁니다. 17배 정도. 그러니까 뭐 MSTR에 투자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MSTR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비트코인이 자기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 1.7배 정도 더 효과를 거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IBIT에 비트코인을 1000주 갖고 있는 사람 같으면은 주가가 올라갈 때는 1700주처럼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거죠. MSTR을. 물론 주가가 내려갈 때는 여러분들 10% 내려가게 되면 17% 내려가는 것처럼 변동성이 좀 있겠죠. 변동성이 있는데 그런 리스크를 감당하게 돼. 그러니까 일종의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 겁니다. 레버리지 투자하고 비슷한 효과를 낳는. 그래서 MSTR 가상 이제 만일 한국에서 비트코인을 투자하게 되면 비트코인을 뭐 빗썸이나 이런 그런 데서 직접 구매하고 일부는 그다음에 또 뭐 한 10%나 20% 정도는 MSTR 주식을 사고
그렇게 해서 병행해 나가면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뭐 문제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올해 9월 달 정도입니다. 트럼프 취임 이후에 선거 이후에 큰 랠리 이후에 우리는 약 20% 정도 하락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딥바이를 할까요 아니면 비트코인을 기다릴까요 10년을 생각해야 되고 가능한 모든 걸 사야 됩니다. 이런 이제 살리나스 회장의 경험은 10년 이상 보고 그냥 사모하라 이야기죠. 위로만 가는 겁니다. 역학이 그런 겁니다. 그냥 확실한 우상향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자산입니다. 그 토큰은 2100만 개밖에 없습니다. 2000만 개는 이미 채굴되어 분배됐습니다. 지금부터 2040년까지 100만 개가 더 채굴될 겁니다. 총 140만 개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단단한 자산입니다. 금조차도 아닙니다. 이렇게 단단한 것 없어요. 당신의 금은 광산을 통한 추가 생산으로 매년 약 3% 정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비트코인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오르고 내릴 겁니다. 투기적인 광란이 있을 거고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은 기술주나 반도체 ETF 사는 것과 똑같이 달러 코스트 평균합니다. 한 달에 일정 액수를 적립하는 식으로 사는 겁니다.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 기법이 있지 않습니까? 매달 얼마만큼 사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매달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한꺼번에 여러분들 잘못 산 그런 실수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터뷰 참 중요합니다. 이거 원문을 제가 소개를 못했네요. 원문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원문을 내가 올리는 걸 까먹었겠네요. 여러분 핵심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자산이라는 겁니다. 공급이 추가적으로 없다는 겁니다. 2100만 개 가운데 여러분들 2000만 개 정도는 이미 채굴돼서 분배됐고 140만 개 정도가 남은 겁니다. 2040년까지. 그래서 개인이 비트코인을 여러분들 소유할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천정부지로 오른 가격을 지불하면 가질 수가 있겠죠. 비싸게 사면. 가장 단단한 자산이라는 겁니다. 70세의 사업가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이렇게 열린 사람입니까? 이런 머리가 허연 사람 입에서 이러면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가장 세상에 단단한 위험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위험 없는 자산이라는 거 아닙니까? 누구하고 일치한 겁니까? 라이트코인을 창업한 찰리리하고 똑같은 입장인 겁니다. 서로 만난 적도 없고 연령도 다르지만 똑같은 문제를 보는 겁니다. 세상에 가장 단단한 자산입니다. 본인이 건강을 갖고 있잖아요. 금 채굴 하는데 금 게임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금이. 이런 프로그램을 한 1000명 정도밖에 못 보니까 너무나 여러분들 안타까운 거죠. 그게 다 복걸복인 겁니다. 자기 복이 안 돼 가지고 이재명이 어떻고 뭐 정청래가 어떻고 그런 프로그램 맨날 보면 시간을 죽이는 겁니다. 피카소 작품하고 같은 겁니다. 한마디로. 피카소 작품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 달 전 정도에 월스트리트저널에 여러분들 미국의 가장 보수적인 뮤추얼 펀드로 성공한 로스앤젤레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캐피탈 그룹의 여러분들 54세대는 펀드 매니저가 지구상에 발견된 여러분들 그런 이노베이션 핵심 가운데 더 쿨리스트 가장 여러분들 쿨한 거란 거 아닙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똑똑한 둘째 아들 에릭 트럼프가 자기가 여러분들 이렇게 멋진 상품 못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 한 1000명 정도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오호 통제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다 복인 거를. 제가 암호화폐 이 가운데도 비트코인에 대한 피를 토하면서 이야기할 정도가 되면은 어마어마하게 확실한 단계까지 갔다는 이야기죠.
이 영감님이 여러분들 얼마나 친절합니까? 매달 적금 드는 식으로 그냥 조금씩 부어가지고 사라는 거 아닙니까? 달러 코스트 에브리징 방식으로 사라는 거죠. 자, 정신 나간 이야기를 듣는 김에 조금 더 들어보시죠. 오늘 뭐 다룰 주제가 별로 없고 하니까 방송은 매일 할 때 여러분들 마음 가는 대로 준비를 하는 거니까 여기 이제 모간 스탠리가 재무 담당자들 고객을 상대로 해서 재무 조언을 하는 어드바이저 16,000명에게 고객들에게 대여 클라이언트에게 비트코인을 피치 권해라는 겁니다. 자신 있다는 거죠. 이제. 이런 정보도 상당히 중요한 정보죠. 모간 스탠리의 16,000명의 현장에 있는 재무 담당자들이 고객들의 자산 포트폴리오 가운데 1% 5%를 비트코인을 사도록 그렇게 완전히 새로운 자산군으로 자리를 잡은 겁니다. 모간 스탠리가 2조 달러 규모의 모간 스탠리가 16,000명의 금융자문가들에게 고객 상담합니다. 자기 고객들에게 비트코인을 제한하도록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어제 여러분들 보도 나왔지 않습니까? 한국의 고액 자산가들이 본인의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1%에서 5% 정도를 적극적으로 비트코인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어제 이런 보도가 나와. 그게 전부 이런 정보들이 다 이렇게 통합이 돼 가지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이분은 에릭 트럼프입니다. 똑똑한 아들이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식 농사를 잘 지은 것 같대.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세계 1위 비트코인 보유 재무회사 트레저리 컴퍼니의 마이클 세일러하고 에릭 트럼프가 한 20년 정도 친구 관계인데 얼마 전에 여러분들 마이클 세일러가 에릭 트럼프를 만나 가지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플로리다에 있는 저택 마랄라고를 여러분들 담보를 잡혀 가지고 비트코인 사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20억 불 정도 빌려 가지고 비트코인 사라 그렇게 조언했다고 에릭 트럼프가 털어놓은 겁니다. 대단하죠. 집 팔아가 이런 비트코인 사라는 이야기가 똑같은 겁니다. 아버지 집이 이런 담보 잡아 가지고 비트코인 사라는 겁니다. 야, 대단하죠. 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확신했으면은 20년 친구와 함께 이러는데 그걸 이야기했겠습니까? 이걸 이제 공식적인 장소에 나와 가지고 에릭 트럼프가 한 이야기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죠. 에릭 트럼프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공동 창업자인 마이클 세일러가 자기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저택인 마랄라고를 담보를 잡아 가지고 20억 달러 정도를 빌려 가지고 비트코인을 사라고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을 담보로 이러면 비트코인 사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걸 공식적으로 밝힌 겁니다. 마이클 세일리는 저의 훌륭한 친구였고 그는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 중 한 명이기 때문에 모두 그에게 박수를 쳐줘야 됩니다. 비트코인 업계가 마이클 세일리를 갖게 돼서 매우 행운입니다. 암호화폐는 그를 갖게 되어 매우 행운이고 그는 진정으로 위대한 연설가 중 한 명입니다. 저는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 노선을 따르기 훨씬 전인 20년 동안 그를 알고 지냈습니다. 우리는 뉴욕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약 1년 전에 제가 그와 함께 있었는데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릭, 이거야말로 기회야. 너는 지금 당장 마랄라고를 담보로 잡아야 돼. 20억 달러를 마랄라고에 꺼내서 당장 비트코인에 장기 투자해야 돼. 그래서 저는 내가 지금 당장 아버지 집을 담보로 잡는 것이 맞을지 모르겠네요. 그가 마이클이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완전한 비트코인의 맥시예요. 하지만 그가 아버지께서 기뻐하실지는 모르겠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마이클 세일러에 대한 놀라운 점은 그가 진정으로 가장 순수하고 놀라운 사람 중 한 명이란 것입니다.
그런 마이클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맷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우리 팀 전체에게 말합니다. 가서 내가 하는 일을 해, 내가 하는 일을 하라고. 이런 엄청난 기회는 없어. 저는 업계의 건물이 문자 그대로 영리한 사람들에게 자신과 경쟁하라고 옹호하는 다른 산업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이클 세일가 이 산업을 사랑하는 방식이며, 저는 우리 모두가 그가 우리를 모두 해준 일에 엄청나기 때문에 그에게 엄청난 감사를 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하게 확신했으면은 20년 친구한테 뭡니까 아버지 집 담보 잡아가지고 20억 빌려가 비트코인 사라고 이야기하겠냐 이야기죠. 자, 여러분들 오늘 이런 시시콜콜하게 보이지만 이런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비트코인에 투자했던 사람들의 99.4%가 지금 수익을 보고 있는 겁니다. 가격이 올라가지고 가격이 올라서 수익을 보고 있는 겁니다. 뭐 한 게 아니더라도 에릭 트럼프가 이야기합니다. 0.1 그러니까 이제 한 17,000불이죠. 17,000불 17,000불 정도 비트코인을 소유하는 것이라도 상당한 부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0.1 비트코인 will be worth an absolute fortune. 그지?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시작이 안 됐습니다. 이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기관 투자자들이.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면은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겠죠.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2,900억 불 에셋 매니저 창업자인 릭 엘드만 나이가 좀 이제 됐습니다. 5만 불에서 비트코인을 사는 것도 그렇게 이런 무리한 일이 아닙니다. 5만 불 되는 게 50만 불 되는 게 왜냐하면 50만 불이라 해봐야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에게는 자산 가운데 1%를 배정하는 겁니다. 100만 불이 되면 2% 배정하는 겁니다. 기술주, 반도체주, 소비재주, 헬스케어주, 에너지주 이런 주식 가운데 자리를 하나 잡은 암호화폐 자산군, 자산 클래스에 그냥 1% 정도만 배정하게 되면 50만 불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다는 이야기는 금이 27조 달러고 비트코인이 2조 7천억 달러 정도 되니까 무난하게 10배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분은 본인 자신이 펀드 매니저 출신답게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 연금 기금 이런 데 자산운용사들이 1%만 여러분들 자기 자산의 위험을 방어하기 위해서 배정하더라도 50만 불은 거뜬히 넘는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고 이렇게 이 업계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릭 엘드만은 미국의 저명한 금융자문가이자 기업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개인금융 및 투자 분야에서 영향력 인물로 활동해왔습니다. 그는 에델만 금융서비스의 설립자야 회장이고 이 회사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관리하는 대형 독립재정자문회사입니다. 그는 약 2,900억 달러 규모의 자산운용사 설립 이후에 은퇴 이후에도 암호화폐 및 교육 및 투자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릭 엘드만은 금융업계에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의 채택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몇 안 되는 거물 중 한 명입니다. 그의 주장은 비트코인이 이미 주류 투자 포트폴리오 일부가 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는 거죠.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비트코인이 50만 불에 도달한 것은 대담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 세계 포트폴리오에서 1%의 할당에 불과합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1%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자신들의 자산 포트폴리오 가운데 비트코인을 본격적으로 포함하게 되면 시간 문제라 봅니다. 그러면 가격은 엄청나게 오르고 개인들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고 이 릭 엘드만이 주장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 한번 보면은 조금 더 균형 있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릭 엘드만이 전 세계 투자 포트폴리오가 비트코인에 단 2%만 할당하더라도 엄청난 자금이 유입되어 비트코인의 희소성을 고려할 때 가격이 50만 불까지 상승하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기업과 기관들이 달러나 전통자산 대신에 비트코인을 주요 재무자산으로 편입하기 시작하면 금, 부동산, 주식시장의 거대한 자본이 순차적으로 비트코인에 유입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어디서 볼 수 있는 거 하니까 2024년도 1월 달에 만들어진 블랙록의 여러분들 비트코인 ETF IBIT나 피델리티 비트코인 ETF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벌써 한 3조 이상 정도가 유입됐지 않습니까? 이게 황당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과정이 비트코인이 가격이 상당히 뛸 겁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캐시우드가 아주 적극적이죠. 연기금들과 같은 기관들이 포트폴리오 다각화와 해지를 목적으로 비트코인을 편입하는 비중이 늘어날 것입니다. 포트폴리오의 극히 일부만 비트코인에 할당하더라도 가격이 엄청나게 뛸 겁니다. 여러분 비트코인을 투자를 하게 되면 놀라운 일을 만날 수 있는데 기술주나 그다음에 반도체주하고 거의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기술주가 반도체주가 이런 내려가는데 비트코인주는 올라가기도 하고 비트코인 내려가는데 기술주가 이런 반도체주는 올라가고 시장 평균도 올라가는 경우가 자주 발견이 되거든요. 그러면 뭔가 하니까 해지 기능으로서는 굉장히 뛰어난 그런 자산인 겁니다. 여기에 비트코인을 편중하는 비용이 왜 늘으냐. 자산을 다각화해가 분산하고 그다음에 리스크를 이렇게 분산하게 한 해지 기능을 하는 건데 그 기능으로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블랙록입니다. 금에 투자된 막대한 자산이 더 쉽고 효율적인 디지털 형태인 비트코인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블랙록의 ETF 등 금융상품을 통해 연기금 같은 대규모 기관 자금이 제도로 쉽게 비트코인을 편입할 수 있게 되어 가격 상승을 가속할 것입니다. 하버드가 여름 처음으로 1억만 불 이상 정도 블랙록의 ETF를 샀죠. 라울 팔이라는 사람입니다. 비트코인의 미래는 단순한 통화가 아닌 글로벌 금융계층의 기본 레이어가 되는 겁니다. 글로벌 자산시장의 아주 작은 부분만 비트코인으로 전환되어도 가격은 폭발적으로 상승할 것입니다. 어제 매일경제 여러분 한국의 자산가들이 비트코인 편입을 본격화했다는 그런 정보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죠. 그렇게 여러분들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올랐죠. 그런데 좀 지나면 또 더 그때가 낮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기는 조금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거는 본인들이 이제 판단해야 되는 거죠. 시점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뭐 소액 여러분 투자하는 거는 뭐 조금 비싸게 사거나 싸게 사거나 그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오늘 살펴봤습니다. 암호화폐가 자산 클래스의 하나의 비중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SCHG나 FTC나 SMHX, SMH 이런 소위 ETF 상품을 여러분에게 소개한 것과 마찬가지로 완전히 제가 암호화폐에 자산군이 안착됐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공병호 TV를 보시는 분들이 자산 포트폴리오 가운데 일부를 암호화폐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하면은 알트코인보다도 제왕급인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야 된다. 살라니스 그룹의 멕시코의 사미 재벌 말씀처럼 ETF를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장기 분할 적립식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기법을 사용해 가지고 매달 얼마 정도를 매입하는, 그리고 비트코인을 여러분들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인데 하나는
빗썸 같은 그런 가상자산 거래소에 들어가서 직접 사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 직접 구매입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미국의 블랙록이나 피델리티가 여러분들 제공하는 그런 비트코인 ETF를 사는 방식인데 그건 한국에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마이클 세일러가 운영하는 비트코인 보유회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MSTR 비트코인 트레저리 컴퍼니의 주식을 사는 건 좀 비쌉니다. 350불 정도 되니까요. 그거는 레버리지 투자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10%면 한 17% 정도 뛰고 10% 내리면 17% 정도 내리기 때문에 조금 변동성이 많죠. 그런 걸 고려하셔 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직접 사는 방식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ETF 사는 것처럼 MSTR이라는 방식으로 사는 거 그렇게 여러분 딱 정리하셔 가지고 나가게 되고 보편적인 전문가들은 자기 자산이 100이면은 10% 정도를 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권합니다. 암호화폐는 조금 더 공격적이고 확신 있는 사람은 20%까지는 할 수 있겠죠. 물론 뭐 살라디스 그룹의 회장 같은 경우는 부자니까 더 많이 안 하지만 뭐 그까지는 나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이 자산의 해지 기능으로서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그런 미국의 대표적인 ETF를 투자하게 되면은 특히 기술주나 성장주하고는 그런 암호화폐 시장이 같이 안 움직이는 거죠. 동조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가격을 분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